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성입니다. 오늘은 도파민 아시죠? 도파민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 의욕과 활력, 에너지, 지구력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죠. 오늘은 도파민과 비만, 도파민과 당뇨에 대한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제가 만성피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도파민이 번아웃, 고갈이 돼가지고 떨어지신 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많냐면, 아까 얘기했던 과로나 경무와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로 시달린 분들, 도파민을 억지로 올리는 그 비만약들을 너무 고용량으로 장기간 오래 드신 분들, 성격이 너무 예민한 분들, 아니면 너무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 아니면 큰 스트레스나 사고나 이런 것들을 겪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도파민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도파민은 떨어지면 사실 몸에서 전신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런 분들이 이제 기분도 좀 깔아앉고 무기력하고 그러면은 정신신경의학과에 가면은 일단은 우울증을 진단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몸이 되게 무기력해져서 삶이 좀 피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고갈이 되는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탄수화물이나 단 거에 대한 갈망이 되게 심해지거든요. 술도 그렇고 니코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저탄고지가 안 돼요, 식단 관리가 안 돼요, 나도 모르게 폭식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도파민이 너무나 이제 고갈이 돼가지고 그거를 본인이 삶에서 보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자기 마음대로. 그런 식단이 되게 되면은 자꾸 단거나 탄수화물이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서도 요즘에는 논문들을 보면은 동맥경화가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 또 인슐린 저항성이 진행되면 그 다음이 당뇨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혈관 질환에 안 좋은 거죠.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뇨나 동맥경화가 뇌에 장기간으로 진행이 되면은 혈관성 치매나 이런 것도 올 수 있고, 아니면 도파민 저하가 심한 경우에는 나중에 오는 병이 결국에는 도파민 신경계가 다 파괴돼 가지고 오는 파킨슨 병이라는 것도 올 수가 있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게 도파민 결핍으로 오는 증상이 하지불안 증후군, 이런 거를 이제 겪을 수가 있죠. 원래 도파민의 어떤 이 결핍이 왔을 때 오는 증상들은 원래 이제 경증에서는 가벼운 기억력 감퇴라든지 인지장애 같은 게 오게 되고요. 조금 더 심해지면 불면도 좀 올 수가 있고, 혈압도 좀 올라갈 수가 있고, 마음도 불안해질 수가 있고, 생리전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올 수 있고. 일단 도파민 떨어진 분들은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되게 힘들고, 건망증이나 주의 산만,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사고의 둔화, 지구력 저하 이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그 도파민을 갖다가 올릴 수 있는 약들은 많아요. 근데 약들은 계속 먹어야 되는 거니까 아주 급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쓴다고 보셔야 되고, 이거를 올릴 수 있는 생활습관, 영양소, 식생활, 이런 건강한 방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그건 뒤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도파민은 너무나 많은 것과 연관이 있어 가지고, 무슨 갑상선 호르몬, 부신 호르몬, 그 다음에 무슨 알레르기, 뇌의 어떤 기능, 피로, 혈압, 수면, 그 다음에 우울감, 기분 변동, 체중, 골다공증, 어떤 성욕이라든지 성호르몬의 높낮이, 심지어 그 위장관의 기능까지도 연관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파민을 올리는 대사를 일단 먼저 살펴보면요, 도파민 올리는 대사는 아미노산 중에서 타이로신이라는 게 있죠.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일단은 이게 대사가 돼가지고 도파민을 되는데, 그러니까 비타민 B6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타민 C나 약간의 구리가 만나면은 또 노에프네프린, 그 다음에 요게 해독이나 관절 연골 강화시키는 그 세민이라는 성분 있죠. 이런 거랑 작용하면 또 에피네프린,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우리의 몸에 진짜 에너지를 뿜뿜하게 하는 그런 거를 만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영양소들을, 내가 지금 조금 피곤하고 번아웃 된 것 같고 뭔가 방금 도파민 저하 증상이 좀 온다라고 의심되는 분들은, 그 도파민 한 중등도 정도 결핍된 사람의 기준을 봤을 때 그 타이로신은 하루에 한 1000mg,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인데 이것도 도움이 되는데 전구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1000mg, 메티오닌은 한 500mg, B6는 한 10mg, 그 다음에 홍경천이라고 그러죠, 로디올라, 이거는 한 100mg, 그 다음에 B군을도 많이 드셔야 돼요. 하루에 한 50mg, 포스파티딜세린, 그 다음에 은행잎 추출물,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하루에 한 75mg, 포스파티딜세린은 한 100mg 정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식단으로는 타이로신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예를 들어서 아몬드, 아보카도, 호박, 씨, 참깨,
바나나, 뭐 이런 거, 콩, 뭐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거를 많이 드셔주시면 좀 도움이 되고요. 항산화제도 좋죠. 그러니까 항산화제는 무슨 뭐 색깔 있는 것들, 뭐 피망,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뭐 이런 거, 뭐 베리류들, 이런 약간의 녹차, 이렇게 색깔이 이제 약간 빨주노초파나 뭐 이런 항산화제도 도움이 되고요. 십자가채도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나 케일, 뭐 이런 양배추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뇌 신경계를 좀 안정화시켜가지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도파민 신경계가 고갈 안 되게 하려 그러면은 안 좋은 음식, 그 가공식품, 정제 음식, 인스턴트, 뭐 너무 이제 단 거, 과량의 카페인, 설탕, 그 다음에 뭐 통조림, 뭐 밀가루 음식, 정제 밀가루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면 좋죠. 뭐 잠을 갖다가 좀 규칙적으로 안 자고 뭐 좀 적게 자는 것도 도파민을 낮추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도파민을 올리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한 번 더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식단이나 이런 걸 가이드를 받거나 어떤 좀 스스로 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자꾸 도파민 저하 증상 때문에 단 거랑 탄수화물이랑 이런 게 땡기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해 드린 것들을 한번 자가로 한번 해보시고요. 정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진료를 받으라고 오셔서 기능학에서 하는 그 신경전달 물질 검사가 있습니다. 유기산 검사에도 나오고 그 도파민의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좀 떨어져 있거나 아니 고갈 직전에 있는 분들은 그걸 올리는 자연요법이나 식이요법을 같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억지로 막 그 정말 힘들게 참아가면서 하는 다이어트라든지, 또 다이어트를 하다 또 실패해가지고 막 자괴감이 든다든지, 당뇨 조절을 못해가지고 또 병원에 가가지고 혼도 나고, 당뇨인데 너는 이렇게 단 거를 먹냐, 뭐 살이 쪘는데 계속 단 거를 찾느냐, 탄수화물을 찾느냐, 뭐 이런 얘기를 덜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좀 벗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저탄고지라면 살이 많이 빠진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되는데, 이제 도파민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되기 시작하는,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오거든요.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이제 그 강한 도파민 약들 같은 거를 땡약을 많이 드신 분들은 쉽게 빨리 올라가지는 좀 않는 경우가 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가 많으신 분들은 또 평상시에 충분하게 보충을 해주셔야 이런 것들을 잘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도 합니다. 도파민과 어떤 그 당뇨, 다이어트, 뭐 비만 이런 쪽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또 댓글에 달아주시고, 도파민 올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댓글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